오늘 알아볼 주식은 릴리움입니다. 릴리움은 독일의 대표적인 eVTOL 회사입니다. eVTOL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뜻하는 말인데, 릴리움의 대표 기종인 릴리움젯은 수직으로 이륙이 가능하며 비행 중엔 효율을 극대화한 고정익 비행을 한 이후 착륙 또한 이륙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이전 영상의 조비와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릴리움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은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조비 분석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하에 만든 영상이라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조비 영상을 시청 후 지금의 릴리움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릴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리움은 조비보다는 2명 더 많은 총 7명 탑승 플랫폼으로 조종사 1명에 승객 6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34개의 작은 추진 모터가 양측 총 4개의 날개에 장착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행거리는 조비와 비슷한 수준의 150마일 정도로 밝히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소음이 적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덕트 형태를 갖추고 있어 외부로 추력 블레이드가 노출되지 않아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첫인상이 미래지향적이고 멋스러워 보이는 훌륭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릴리움은 과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둘 다 전세계 탑 클래스의 디자인 어워드인 것을 생각하면 릴리움의 디자인이 우수한 것을 다시 한번 크게 입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래에 도심공항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소음이 적고 블레이드가 노출되지 않는 설계의 릴리움의 기체는 도심공항에 매우 최적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UAM 사업의 규모는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릴리움의 미래 또한 매우 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디자인, 성능, 적은 소음, 안전까지 모두 갖춘 이 회사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는 바로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것과 조비라는 매우 강력한 경쟁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회사에 돈이 없다는 점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비는 무려 1조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에 비해 릴리움은 65밀리언, 약 650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지금 당장 기체 개발을 지속하고 회사를 운영할 돈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내일 당장 유상증자, 오퍼링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재무 상태라는 뜻이죠. 릴리움은 아직까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현재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조비라는 매우 강력한 경쟁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릴리움은 소음을 최소화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소음의 수준 또한 이미 조비가 릴리움을 앞선 상태입니다. 조비는 공식 프레젠테이션 상에서는 자신들의 기체가 65dB의 소음을 낸다고 밝힌 바 있지만, 얼마 전 시험 영상에서는 이것보다 더욱 개선된 55dB의 소음을 내는 것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려 10배나 소음을 줄인 것인데요. 이에 반해 릴리움은 60dB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릴리움은 결국 조비에게 소음이 가장 적은 eVTOL이라는 타이틀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음의 주파수 또한 이 두 회사의 차이가 있는데, 조비는 비교적 크기가 큰 추력팬을 가지고 있어 자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바람 소리와 비슷한 비교적 저주파의 자연 친화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릴리움은 작은 추력팬이 빠르게 회전함으로써 이론상 진공청소기와 소형 드론과 같은 비교적 고주파의 소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조비는 자연의 소리와 가까운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릴리움은 자연의 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귀에 거슬리는 기계적인 고주파의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사람이 느끼기엔 이 둘은 체감상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릴리움은 이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금 당장 조비에게 소음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조비는 FAA와 미국 공군에게서 가망성 승인을 받고 있으며 150마일을 실제로 비행하는 테스트를 성공하였고, 특히나 FAA에서는 G1 인증을 받아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지났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최선두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움은 G1 인증 또한 받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이착륙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비는 미 공군이라는 손이 매우 큰 고객층을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것에 반해 릴리움은 국방 계열의 사업으로는 아직 손을 대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비는 미국 국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 공군을 포함하여 1년에 1천조 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사업을 할 잠재력이 있는 것에 반해
릴리움은 독일 국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각 기업 국적의 정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을 지원의 규모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릴리움은 전망이 매우 좋은 회사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현재 릴리움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만 보아서는 조비에 비해 재무상태, 기술력, 가망성 테스트, 기업의 국적, 그리고 잠재적 고객층까지 모든 면이 압도적으로 뒤처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릴리움의 시가총액은 1빌리언, 약 1조 원, 조비의 시가총액은 3빌리언으로 약 3조 원, 즉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인데요. 조비는 현금으로 1조 원이나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굳이 추가 상황에서는 차라리 조비를 사지 굳이 릴리움의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했지만 재무 상태가 엉망이고 회사에 돈이 없어서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할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가 싶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몇 번째 언급하지만 이 VTOL 시장은 향후 5년 내지 10년 내로 기하급수적으로 방대하게 커질 예정입니다. 이 거대해질 신흥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다른 기업보다는 조비라는 가장 앞서 나가는 대장주에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